반갑습니다.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에 그런 무서웠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완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종목 진단 진행할 건데요. 자,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부강약품, 두산중공업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현대차와 카카오뱅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총 6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 볼게요. 부강약품이 주가 상승률이 조금 있었는데 다시 꼬리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일단 이거는 추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작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강약품에 대한 모양새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의 임상 2상 이 탑라인 결과를 빠르면 다음 달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 이상에 대한 그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자, 일단 임상을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작용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또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9월 말이나 10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 즉 감염병을 완전히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치료제와 백신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요 부강약품이 가지고 있는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백신 시장과 좀 다르게 먼저 나오게 되면 일단 또 긍정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백신이 더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배경이 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를 하락시키게 되면서 좀 부담을 많이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반등 나가는 모습에서 올라갈 때마다 때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타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매수가 그래도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항대에서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부분은 매도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가 한 번 더 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임상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이 만약 나쁘게 나온다면 주가가 좀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조금 빠져나오시는 리스킹한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에 따른 전략들을 그렇게 매도냐 아니면 홀딩이냐로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22,000원대 넘어가면서 분위기 좋아져야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볼게요.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슈는 별로 없고요. 뭐 지금 보면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수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산중공업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해운, 조선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도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또 걸쳐져 있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책적인 수혜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반등을 모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저의 어떤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지선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추가적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라면 지지라인대가 일단은 최종적으로 17,500원 정도 있을 테고요.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면 15,000원 정도가 있겠는데 15,000원까지 가면 너무 많이 내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근에 시장 동향을 살펴보게 된다면 15,000원 그 정도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1차적인 지지라인대가 17,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의 지지라인대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수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가 일단 터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긍정적 기대감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 전략 가져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현대차의 굴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뭐 반도체 쇼티지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인데, 지금 카카오뱅크한테 지금 추격을 당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현대차보다 더 커진 상태가 돼버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반도체의 어떤 부품 수급이 잘 원활하게 또 일어나지 않으면서 뭐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도 감산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자체가 반도체 부품이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황이 다시 한번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한번 문제가 좀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선이 또 깨진 상태죠. 지금은 건드리시면 안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다음번 지지선이 어디냐 딱 보면은 매물대가 많은 공간이 되겠죠. 그 자리가 이제 18만원대고요. 그 다음에 18만원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다음번 지지가 16만원대입니다. 그래서 16만원까지 가게 된다면 일단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6만원대까지 만약에 온다라면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 지지라인 대겠죠. 18만원 수준의 지지선대가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도보다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아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하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매수를 접근하시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금 상태에서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카카오뱅크 봐야 되겠죠. 뉴스가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 현대차를 제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출을 규제한다, 대출을 이제 조금 이제 적당히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대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문 걸어 잠그고 있다. 지금 다른 데는 신규 대출이 이제 금지된 상태.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연봉에 맞추는 그런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어떤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은행은 대출을 많이 줘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대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감소 이런 것들은 한번 우려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인데도 주가가 한 차례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 배경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일단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매도 의견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데 지금 은행권 대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은행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서 5일선 밑으로 또 떨어진다. 85,000원이 되겠네요. 85,000원 라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또 고평가 논란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85,000원 지지라인 때만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인기 검색 1등인데요. 삼성전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매수를 조금 해봤습니다. 매수 조금 해봤고, 이제 과매도 국면 들어가서 이제 저점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됐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딱 매도를 줄여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급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장 마감 시점쯤 돼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인텔을 제끼고 다시 반도체 왕자, 즉 반도체 매출 1위의 기업으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 같은 부분들이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통한 주가 하락이 뻥 하고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아마도 공매도도 같이 붙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매도도 붙어있다라면 공매도의 어떤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환매로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럼 매수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멀지 않은 미래, 조만간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조만간 주가가 반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일단 상승 패턴을 그리게 될 겁니다. 물론 추세를 완전히 바꾼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면 77,000원, 78,000원까지도 아마 가능해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소량 접근 이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대로 데리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소량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량만 조금만 매수하시고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지만 소량 접근을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조금만 사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보고서 추가 대응을 결정하자. 그것이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단기 급락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 빨간 딱지 붙었어요.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정책 수혜주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보면 이제 모더나보다도 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확인을 좀 더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좋은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임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모더나보다도 괜찮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화이자, 모더나가 예방률이 가장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라면 상당히 멋진 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백신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정부가 밀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주들은 가급적이면 매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종목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매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고 다음에 위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빨간 딱지 붙으면 주의 다음에 경고, 경고 다음에 위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 상승이고 이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위험 딱지 붙을 때까지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배경도 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은 재료도 좋고요, 정책 수혜도 같이 있고 추세도 좋고 그 다음에 빨간 딱지도 하나 더 남아있다라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굉장히 커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약간 변동성만 보이더라도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분들은 간이 콩닥콩닥거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을 그냥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부강약품과 두산중공업, 현대차,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처서입니다. 더위가 물러가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쾌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또 그런 기분으로 시장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시장에서 전달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